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월요일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보내는 한마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와 상관없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리에 도착한 거죠, 어젯밤에. 예. 발리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1시간이래요. 우리보다 1시간 느려가지고 지금 발리 시각은 낮 1시 34분이랍니다. 자, 윤 대통령이 어제 하루 동안 미국, 일본 3차례 연쇄회담을 가졌어요. 공통관심사는 역시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부분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최진봉 네, 교수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프놈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하겠다. 일본과 우리도 공유를 하고 미국도 공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미일이 공조해서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제재도 만약 탄도미사일 발사 같이 이렇게 그 미사일 발사가 계속됐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재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경제안보 대화를 신선하고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좀 잘 들었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한숨까지 쉬시면서 한숨을 왜 쉬는 거예요? 자, 뭐 아직 일정 안 끝났습니다만 지금 어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연쇄회담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뭐 저는 이제 그 과거의 성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에는 이제 그 동북아라든지 좀 좁은 범위에서 협력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인도 태평양 한미일 삼국 회담 그 성명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세계적인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이제 그 발표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은 안보하고 이제 경제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미국이 막으려고 얼마나 이게 첨단 기술이나 요즘 공급망 전부 이게 그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회담하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차원이 다른 회담이었다. 서정욱 변호사의 평가입니다. 똑같아요. 차원은 뭘 다른 건 별로 없고요. 뭐 회담을 한 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회담을 지난번처럼 그냥 뭐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뭐 잠깐 만나고 48초 대화하고 일본과도 뭐 국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대화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진전됐다는 점은 어쨌든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입장에서의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뭐 공조를 강화하고 또 한미일이 함께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아직도 그 뇌관처럼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그 강제징용 문제,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역사 문제 남아있죠. 네, 역사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다고 하면 일본은 지금 계속 강경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일본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진봉 교수가 역사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는데요. 역사 문제는 한일 이제 관계 남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일본하고 회담을 보면 일본도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먼저 이제 우리나라한테 해결해라 이랬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문희상 국회의장 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 일본과 우리가 합쳐서 한번 해결해 보자. 이 정도까지 이게 그 상당히 전향적으로 일본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지율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이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갔다 오면은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어때요 이번에는? 뭐 제가 보기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은 뭘 해도 이게 비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옛날에 김정숙 여사는 주로 이게 본인이 가고 싶은 관광지만 주로 찾아다녔잖아요. 버킷리스트. 근데 이번에 그 캄보디아 하면 이게 앙코르와트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안 가고 이게 참 이게 저는 행보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걸 또 이게 오드리 웹번 흉내 낸다고 비판하는 사람 비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은 계속 비판적으로 보고 또 지지하는 분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지지율은 큰 영향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뭐 오드리 헵번 사진 뭐 얘기만 해도 청취자분들 다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실 텐데 최진봉 교수님 그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오드리 헵번 사진을 흉내 냈냐 안 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흉내를 냈든 안 냈든 뭐 그거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논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 사진 같은 경우도 실제 공식 행사인데요. 공식 일정으로 소화를 했는데 언론사 기자들이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전속 사진 기사가 찍어서 그걸 홍보용으로 제출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공식 행사를 갔으면 아니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어려운 사람들 뭐 가서 만나고 이런 행사를 하면 언론들이 취재하게 해야죠.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런 어떤 오드리 헵번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하려고 사진 찍기 위해서 간 건지 안 간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기자들이 따라갔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전속 사진 기사가 찍어가지고 그걸 배포를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게 한다. 이거부터가 문제다고 저는 보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간 것도 큰 결례다. 외교적으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감론 을박인데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야권에서 처음으로 자중을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이제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정 부분 하는 건 뭐 마땅히 하는 거고 그걸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과민하게 이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지나친 언동이고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죠. 뭐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그리고 또 외모에 관한 부분은 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과민한 주목을 하는 것 또한 좀 자중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자, 이상민 의원이 좀 자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서정욱 변호사 반박하실 이야기 한번. 반박이 아니고 아주 이게 적절한 지적을 하신 거죠. 저분이 저 이상민 의원이 왜냐하면 이게 그 분명히 또 김건희 여사가요 앙코르와트만 갔으면 또 이게 야당에서는 왜 앙코르와트 또 가느냐 이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둘 다 가도 비판하고 아무데 안 가도 비판하고 뭐든지 이게 김건희 여사가 하면 다 잘못됐다. 이게 야당의 비판 아닙니까? 잘한 거는 잘했다 해야죠. 앙코르와트 관광지 안 가고 정말 이게 어려운 그 어린이 돌보러 간 거 이거 칭찬해야 됩니다. 과거의 김정숙 여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저게 이상민 의원의 발언 진짜 이게 저는 동감합니다. 아니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드렸는데 앙코르와트 간 게 관광 간 게 아니고 정상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공식 행사와 일정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거의 같이 가주는 게 저는 외교의 결례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일정이 있을 수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간 걸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 일정을 소화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다른 정상 부인들은 함께 예를 들면 캄보디아 정상 부인이 이렇게 리드를 해서 가는 부분에 함께 참여해서 가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하고 딴 데를 가는 것 자체가 결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누가 오셨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자 정상 부인들 함께 가시죠 했는데 누군가 나는 안 가요 하면서 딴 데를 갔어요.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외교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한편 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해서 한 말이 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MBC 건은 말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데 대한 그 응당의 책임을 저는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국민들이 많은 분들은 MBC 뉴스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언론인들은 앞으로 MBC처럼 될 테니까 니들 앞으로 똑바로 알아라.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아니,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라고 장난으로 생각하세요? 얘기하는 줄 알아요? 뭐 분위기 살벌합니다. 두 분이 하는 거는 뭐 이건 뭐 축에도 못 드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중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프레임 갖고 공격하지 말고 같이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서준 변호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좋게 생각합시다. 이게 뭐 막말입니까? 이게 욕설입니까? 이게 비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큰 소리 칩니까? 좋게 생각하자는 좋게 생각합시다.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막말 비속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좀 이게 그 긍정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이게 요청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윽박 지르는 거 저게 부적절하다 봅니다. 답변 자체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무슨 이게 아니 국회의원이 그저 대통령실 수석한테 물어보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해야 돼요. 뭘 좋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 자리는. 그러니까 좀 격식도 차리고 뭐 지난번에 김은혜 수석이 놀고 있는가요? 뭐 그렇게 썼잖아요. 웃기고 있네. 고맙습니다, 서정 변호사. 그것도 문제인 거야. 예의를 안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고 문제가 되는 건 지금 MBC의 보도가 왜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못 해요. 저는 민주당 의원도 동의를 하고 고영 의원도 그게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MBC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MBC에서는 헌법소원 내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보도 때문에 헌법소원을 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고 이제 마치 본인 것도 아니신데 대통령께서 이거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용기에 누굴 타라 말라 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게 헌법소원이 되냐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 전용기 안은 대통령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언론사의 기자가 타서 취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취재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 취재가 제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헌법소원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고 말한 이상민 장관에게 한마디 보내주십시오. 예,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폼나고 싶냐? 폼나게 사퇴? 책임지고 사퇴해라. 그 입 다물어라. 또 말이요 방구요 참 어처구니 없네요. 테스형 한국이 왜 이래? 또 아직도 국민이 자유당 시절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문자도 보내셨어요. 주말 순위의 감동입니다. 샤이 청취자들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트로코. 예, 샤이. 예,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뭐 문자 항상 보내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도 항상 응원한다. 예, 같이 기뻐해 주시는 청취자분들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12구 참사 희생자가 한 분이 더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대 내국인 여성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중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다가 안타깝게 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총 사망자 수는 희생자 수는 158명이 됐고요. 예. 이제 전 대통령실은 현재 이태원 또 12구 참사에 대해서 국가 배상 법률을 네.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서주혁 변호사님, 민주당이 국조와 특검 도입에 위한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조사 없이도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 통과가 가능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여론전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그 이재명 일병 구하기죠. 이재명 대표 구하기. 아, 이재명 대표가 일병입니까? 옛날 영화 제목이. 그래서는 이게 지금 방탄 갑옷을 5번째 줘요. 옛날에 금수완박, 그다음에 당헌 개정, 그다음에 국회의원 배지, 그다음에 야당 대표, 이번에 세월호 참사까지 이용하는 방탄 갑옷을 5번이나 주는데 옛날에 중세 기사들이 왜 망했습니까? 오히려 이게 몽골 기병한데 갑옷을 너무 많이 입으면 본인 스스로 압사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본인 어떻게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자기 발등을 찍는다 이래 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또 하시는데 검수안박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까? 아니 저는요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검찰은 처음 봤어요. 지금 이 뭐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나와요. 정진상이 어떻게 했다, 김용이 어떻게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남욱이 뭐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수사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달 말 되면 남욱 씨, 김만배 씨도 또 다 나와요. 그럼 나오면 또 얼마나 유동규 씨처럼 또 인터뷰를 하시겠어요. 어쨌든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수안박 아무런 관계 없고요. 갑옷이라뇨. 12구 참사하고 이 수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12구 참사는 12구 참사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또 이건 수사대로 하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럼 12구 참사 때문에 수사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어찌 보면 12구 참사 덮기 위해서 검찰이 더 많이 수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네. 언론에 나오는 거 보세요. 매일매일 압수수색도 하고 체포하려고도 하고 체포영장 물론 부결됐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행보를 가져갈지가 좀 궁금해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앞으로도 이 여론전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시기의 문제이지 국정조사를 거부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언제 하나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특검을 계속 추진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아마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4일날 본회의에 통과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이제 합의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정체돼 있는 상태인데 국회의장의 결단만 있으면 바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뭐 여론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많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 왜냐하면 소방 경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은 뭐예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이제 그 선수습 후에 이제 책임을 묻는다. 지금은 이제 그 수습이나 지금 이게 워낙 급하니까 이걸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그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그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묻는다. 야당이 파면을 한다고 이게 밀리듯이 대통령이 인사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책임을 묻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진상 규명 후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지 야당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자, 한편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을 고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노조가 지금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과 경찰의 최종 감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최고 책임자가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들을 문제를 삼고 있고 경찰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 과실치사상 혐의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고 발언한 이상민 장관에게 청취자 여러분의 한마디 계속 받고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폼나게 그러면 수사 받아라. 이순신의 말씀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거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고위직 간부만 살려 하는 행태에 고합니다. 예. 이상민 장관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가 최고냐. 예, 이런. 자, 여러분들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도 오늘 한 줄 평 해주세요.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상황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국민의 상처에 염장 지르는 행동입니다. 봉 교수님 땡벌인데 톡 쏘는 맛이 없어요. 요즘 AI가 그런 지적 많이 해요. 아, 그렇습니까? 톡 쏘는 사이다가 없다. 예. 자,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서정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자. 견지망월.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니라는 거. 이건 아니라잖아. 너무 본 뜻이 어렵대. 본 뜻을 보자는 거죠. 표현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